새벽 2시 30분.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김민석이 잠에서 깬다. 이미 몇 달째 제대로 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는 피곤해 젖은 눈으로 일어난다. 침실 문을 열자 복도에 어머니 김순자가 서 있다. 84세의 그녀는 밤낮을 구분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다. 어머니, 아직 밤이에요. 다시 주무세요. 민석이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지만 순자는 그를 낯선 사람 보듯 경계한다. 당신 누구야? 왜 우리 집에 들어와 있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경계심이 가득하다. 민석의 얼굴에 깊은 상처가 스쳐 지나간다. 어머니, 저예요. 민석이. 아들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친다. 민석이는 아직 초등학생인데 거짓말하지 마요. 그녀가 갑자기 바지에 실수를 하자 민석은 한숨도 내쉬지 않고 화장실에서 걸레를 가져온다.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일이다. 아침 7시. 민석은 어머니를 위해 죽을 끓인다. 예전에는 김치찌개며 된장국이며 다양한 반찬을 해드렸지만 이제는 소화가 잘 되는 죽이 고작이다.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온다.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어. 민석이 리모컨으로 TV를 끈다. 부담이라 그가 쓴웃음을 짓는다. 결국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거잖아. 다음 날 오전 민석은 동작구청 사회복지과를 찾았다. 서류를 한 알음 들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린다. 주변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앉아 있다. 지친 얼굴, 초조한 손짓, 모두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것 같다. 김민석님? 담당자가 부른다. 민석이 창구 앞에 앉자 담당자가 서류를 훑어본다. 어머님이 치매 3등급이시네요. 예. 그래서 낮에라도 잠시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나 해서. 민석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다. 직장을 그만둔 지 벌써 6개월. 퇴직금으로 버티고 있지만 저축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규정상 어렵습니다. 담당자의 답변은 예상했지만 차갑다. 3등급으로는 주간보호센터 우선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2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그것도 대기자가 많아서 가족분이 우선적으로 돌봐주셔야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봐야죠. 민석은 서류를 꼭 쥔 채 고개를 떨군다. 담당자는 이미 다음 번호를 부르고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이웃 아주머니는 민석을 보자 표정이 어색해진다. 요즘 힘드시죠? 격식적인 인사말이지만 그 뒤에 숨은 불편함을 민석은 안다. 밤마다 들려오는 소음 때문이다. 죄송해요. 최대한 조용히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서로 어려울 때니까. 아주머니는 급히 자리를 뜬다. 오후 2시 순자가 갑자기 현관문을 열려고 한다. 민석이 다급히 말린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장 봐야 해. 민석이 학교에서 올 시간인데. 순자는 30년 전 기억 속에 살고 있다. 아들이 배고파하면 안 되잖아.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민석이에요. 당신이 민석이라고? 말도 안 돼. 순자가 소리를 지르자 옆집에서
벽을 두드린다. 저녁 시간 민석이 순자에게 죽을 떠먹이려 하자 그녀가 숟가락을 밀어낸다. 이게 뭐야? 이상한 거 먹이지 마. 죽이 바닥에 흩어진다. 민석은 무릎을 꿇고 조용히 치운다. 어머니, 드셔야 해요. 약도 드시고. 하지만 순자는 아이처럼 입을 꽉 다문다. 민석은 참을성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다시 숟가락을 든다. 싫어. 집에 가고 싶어. 순자가 울먹인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민석은 순자를 안으며 말한다.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우리 집. 하지만 순자는 계속 고개를 젓는다. 밤 10시 친구 상현이에게서 전화가 온다. 민석아, 오늘 모임 못 나왔네. 요즘 어떻게 지내? 응. 바빠서. 바쁘긴 뭐가 바빠. 술 한잔 하자. 미안. 어머니 때문에 집 비우기가.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흐른다. 아, 그렇구나. 그럼. 나중에 전화가 끊어진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다. 이 집은 감옥 같다. 민석이 거실에 홀로 앉아 중얼거린다. 창밖으로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부럽다. 밤 11시 순자가 침실에서 나와 현관문을 두드린다. 열어줘. 집에 가야 해. 이웃집에서 벽을 두드리며 항의한다. 민석은 어머니를 안아 방으로 데려가며 눈물을 참는다. 어머니, 조용히 해주세요. 이웃들이. 이웃이 뭐야? 나는 집에 가야 한다고. 새벽 3시 또다시 깨어난 민석 앞에서 순자가 그를 가리키며 소리친다. 도둑놈, 도둑놈이 들었어. 그 순간 민석은 무너진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낀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를 향해 소리치고 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가른다. 민석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똑딱 똑딱 끝없이 흘러가는 시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핸드폰에 미확인 전화가 몇 개 있다. 모두 채권자들이다. 카드값, 대출이자. 수입은 없는데 지출만 계속된다. 민석은 핸드폰을 끈다. 아침 6시 순자가 잠든 사이 민석은 거실에서 인터넷으로 구인 광고를 본다. 중년 남성 환영, 야간 경비, 일용직. 하지만 어머니를 두고 밤에 일을 나갈 수는 없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민석의 독백이 새벽 공기에 스며든다. 12월의 어느 오후 순자가 갑자기 민석을 부른다. 민석이. 그냥 민석이가 아니라 정확한 발음이다. 민석의 눈이 번뜩인다. 네, 어머니. 몇 주 만에 제대로 된 인식이다. 우리 민석이가 이렇게 컸구나. 순자가 민석의 얼굴을 만진다. 언제 이렇게 늙었어? 민석은 울컥한다. 어머니. 하지만 그 순간은 잠시뿐이다. 민석이가 누구지? 순자는 다시 혼란스러워한다. 민석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어머니 옆에 앉는다. 30년 전 남대문 시장에서 찍은 사진 속에는 초등학생 민석이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다. 어머니는 젊고 밝은 미소를 짓고 있다. 어머니, 이거 저예요. 민석이. 사진 속 어린 자신을 가리킨다. 순자가 사진을 만지작거린다. 이 아이, 예쁘네.
누구 아들이야? 민석의 가슴이 무너진다. 자신의 존재마저 잊어버린 어머니 앞에서 그는 투명인간이 된 것 같다. 제 아들이에요. 민석이 거짓말을 한다. 그러는 게 더 편하다. 아, 그래? 똑똑해 보인다. 순자가 미소 짓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모르는 어머니가 더 편안해 보인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고장난 시계 소리. 몇 달 전부터 초침이 불규칙하게 움직인다. 민석은 그 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린다. 시간이 멈춰줬으면 예전 그 시간에서 말이야. 냉장고에는 즉석밥과 김치, 반찬 가게에서 산 나물만 남아있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직접 만든 반찬으로 가득했던 냉장고. 이제는 편의점 음식이 대부분이다. 오후에 순자가 갑자기 일어나 옷장을 뒤진다. 내 한복이 어디 갔지? 오늘 민석이 결혼식인데. 어머니, 결혼식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 민석이 오늘 장가 가는 날이야. 순자가 흥분한다. 한복을 입고 가야지. 민석은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쉽지 않다. 순자는 30년 전 기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결국 민석은 어머니의 오래된 한복을 꺼내준다. 여기 있어요. 그래, 이거야. 순자가 환한 미소를 짓는다. 한복을 안고 침실로 들어간다. 잠시 후 한복을 입고 나온 그녀를 보며 민석은 복잡한 감정에 빠진다. 저녁 시간, 순자가 밥을 거부한다. 이상한 걸 먹이려고 해. 아이처럼 울부짖으며 숟가락을 던진다. 민석은 조용히 바닥을 치우며 참을성의 한계를 느낀다. 어머니, 드셔야 해요. 약도 드시고. 하지만 순자는 계속 고개를 젓는다. 약은 왜 먹어? 나는 아프지 않아. 혈압약이에요. 드셔야 해요. 싫어. 순자가 약을 바닥에 뱉는다. 밤 9시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린다. 민석이 문을 열자 미안한 표정이다. 민석 씨, 죄송한데 너무 시끄러워서요. 아이들이 잠을 못 자네요. 죄송합니다. 최대한 조용히 이해는 해요. 하지만 매일 밤이 좀. 아주머니는 말을 잇지 못한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 민석의 어깨가 축 늘어진다. 이웃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 밤 10시 순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간다. 불 켜놓고 잠들면 안 되지. 가스레인지를 만지작거린다. 민석이 다급히 막는다. 어머니, 안 돼요. 왜? 가스 끄는 건데. 지금 안 켜져 있어요. 순자가 화를 낸다. 내가 바보야? 불이 켜져 있잖아. 존재하지 않는 불을 보고 있다. 새벽 1시 순자가 현관문을 두드린다. 여기서 나가야 해. 집에 가야 한다고. 민석이 어머니를 안으려 하자 그녀는 더욱 격해진다. 손대지 마. 모르는 사람이 왜 만져. 어머니, 저예요. 아들. 아들은 어린애야. 당신은 누구냐고. 민석은 어머니의 어깨를 잡고 부드럽게 말한다. 진정하세요. 하지만 순자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넘어진다.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새벽 2시 순자가 잠든 사이 민석은 그녀 옆에서 지킨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어린 시절 자신을 보살펴 주던 그 손들. 시장에서
호떡을 사주던 따뜻한 손. 열이 날 때 이마에 올려주던 시원한 손. 민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인다. 엄마, 오랜만에 엄마라고 부른다. 우리 둘 다 너무 힘들지. 이제 편히 주무셔야죠. 순자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린다. 민석이, 우리 민석이. 잠시나마 아들을 기억하는 순간이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든다. 서울의 새벽은 늘 바쁘다.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 새벽 배송 트럭들. 하지만 이 집 안에서는 시간이 의미를 잃었다. 민석은 벽시계를 바라본다. 초침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다. 때로는 빨라지고 때로는 느려진다. 마치 자신들의 삶처럼. 휴대폰에 문자가 온다. 카드 회사에서 온 연체 안내다. 민석은 핸드폰을 끈다. 현실을 외면하고 싶다. 1월 15일 새벽. 순자가 심하게 열을 앓는다. 민석은 밤새 젖은 수건으로 어머니의 이마를 닦아준다. 체온이 38.5도까지 오른다. 병원에 가야 하나. 하지만 순자는 몸부림친다. 싫어. 집에 있을 거야. 어머니, 많이 아프시죠? 아프지 않아. 괜찮다고. 순자가 억지로 일어나려 한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민석은 해열제를 물에 타서 어머니에게 건넨다. 이것만 드세요. 다행히 순자는 순순히 마신다. 약에 기대며 밤을 버텨본다. 다음 날 오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순자의 열이 내리고 그녀가 맑은 정신으로 민석을 바라본다. 민석아. 그녀의 목소리가 또렷하다. 민석은 놀라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네, 어머니. 엄마가 많이 아팠지? 순자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하다. 내가 고생이 많았구나. 민석의 목이 메인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지. 순자가 민석의 얼굴을 쓰다듬는다. 이렇게 야위고 눈 밑이 거뭇거뭇하고 어머니가 아프신 게 더 힘들어요. 순자가 민석의 손을 꼭 잡는다. 민석아, 넌 좋은 아들이다. 엄마, 자랑이야. 어머니, 근데 이제는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순자의 목소리가 약해진다.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늙으면 안 되지. 민석은 어머니를 안으며 흐느낀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걔도 사랑한다. 세상에서 가장. 순자도 아들을 안아준다. 그런데 민석아, 예. 엄마는 이제 너무 아파. 순자의 목소리에 깊은 피로가 묻어 있다. 매일 밤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엄마가 알아. 내가 정신이 없을 때가 많다는 걸. 순자가 눈물을 흘린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도 알아. 민석은 말문이 막힌다. 어머니가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에 놀란다. 민석아, 엄마, 한 가지만 약속해 줄래? 뭐든지요.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고. 엄마, 걱정 말고. 어머니가 있어야 제가 행복해요. 순자가 고개를 젓는다. 너는 너만의 행복을 찾아야 해. 그녀가 민석의 뺨에 손을 댄다. 엄마는 이제 쉬고 싶다. 어머니, 힘들어. 정말
힘들어. 내가 나를 못 알아보는 게. 순자가 오열한다. 내가 누군지도 모를 때가 있고 무서운 사람들이 보일 때도 있고. 민석은 어머니를 더 꽉 안는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괜찮아. 순자가 민석을 바라본다. 엄마가 편해지면 너도 편해질 텐데. 그날 밤 순자는 다시 혼란에 빠진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민석은 어머니의 말을 계속 생각한다. 엄마는 이제 쉬고 싶다. 엄마. 민석이 순자의 침대 옆에 앉는다. 정말 많이 아프시죠? 순자는 이미 민석을 알아보지 못한다. 당신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민석이 대답한다. 사랑. 순자가 그 단어를 되풀이한다. 민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싶어요. 순자가 민석을 바라본다. 잠시, 아주 잠시 그녀의 눈이 맑아진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인다. 저도 고마워요.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평생 고마웠어요. 아파하지 마요. 순자가 민석의 손을 꼭 잡는다. 사랑한다면 아파하지 마요. 민석의 손이 떨린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자는 마지막 순간에 다시 맑은 눈으로 아들을 본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이다. 괜찮다. 민석아. 그녀가 미소 짓는다. 이제 둘 다 편해지자. 시계의 초침이 멈춘다. 고요한 정막 속에서 새벽이 온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몇몇 시민들이 앉아 있다. 민석은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변호사가 정상참작을 호소하지만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묻는다. 민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한다. 그 순간만큼은 어머니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조용한 흐느낌이 들린다. 더 이상 아프지 않게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민석의 목소리가 더 떨린다. 어머니도 원하셨어요. 편해지고 싶다고. 판사가 잠시 침묵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무겁다. 개인에게 떠넘겨진 돌봄의 무게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조용한 울음소리가 들린다. 민석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다. 1년 후 서울 노원구의 그 다세대 주택. 민석은 어머니의 낡은 손수건을 쥔 채 거실 바닥에 앉아 있다. 집은 텅 비어 있다. 어머니의 흔적들은 모두 정리했지만 그녀의 냄새는 여전히 집 안에 남아 있다. 창문 틈새로 새벽 햇살이 들어오지만 민석은 그 빛을 바라보지 않는다. 눈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다.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린다. 민석아, 엄마 자랑이야. 밖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 소리가 들린다. 일상적인 소음들, 자동차 소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소리, 이웃들의 대화 소리.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간다. 민석은 핸드폰을 본다.
미확인 전화가 몇 개 있지만 받고 싶지 않다.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두렵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 수군거리는 소리들,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닐 것이다. 어머니, 민석이 손수건을 가슴에 댄다. 이제 편히 주무시죠? 대답은 없다. 오직 고요함만이 그를 감싸고 있다. 벽시계를 본다. 여전히 고장 난 채로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다. 민석은 일어나서 시계를 떼어낸다. 더 이상 시간을 재고 싶지 않다. 부엌에서 라면을 끓인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김치라면. 하지만 맛이 없다. 모든 것이 무미건조하다.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오후에 복지관에서 전화가 온다. 어르신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겠어요? 같은 처지의 분들이 많아서 민석은 정중히 거절한다. 아직은 사람들을 만날 용기가 없다. 저녁이 되자 이웃집에서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린다. 가족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 민석에게는 너무나 낯설다. 엄마가 있었다면 민석이 중얼거린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저녁 시간들이 떠오른다. 비록 힘들었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밤이 되자 민석은 어머니의 방으로 간다. 침대, 옷장, 화장대, 모든 것이 그대로다. 정리하려고 몇 번 시도했지만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서랍에서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한다. 치매가 시작되기 전까지 쓴 것들이다. 민석이가 직장을 그만뒀다. 나 때문이다. 미안하다. 오늘도 민석이에게 소리를 질렀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민석이 얼굴이 많이 상했다. 내가 짐만 되고 있다. 하느님, 민석이를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일기를 읽으며 민석은 오열한다. 어머니도 똑같이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이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엄마,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민석의 눈물이 일기장에 떨어진다. 자정이 넘어서 민석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눕는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삶의 전부였는데 이제 그 이유가 사라졌다. 죄책감과 공허함이 동시에 밀려온다. 새벽 5시, 창밖이 밝아온다. 서울의 새벽은 여전히 분주하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하지만 민석에게는 모든 날이 똑같다. 손수건을 다시 꺼내든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오른다.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해 줄래? 민석은 손수건을 꼭 안는다. 어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든 것이 막막하다. 하지만 살아야 한다. 어머니가 원했던 대로. 비록 지금은 방법을 모르지만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